이제 계속 나고 있는 매출에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화만 나더라고. 화가 너무 나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 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석 때는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하고 관계가 되게 오래된,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관계를 지속해오는 삽질맨 동행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본인에 대해서 조금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금융업의 은행 쪽에 있었고요. 너도 나도 이제 그때 다 신사임당이나 뭐 이런 유튜브 보고 다들 이제 뭐 원대한 꿈을 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아까 삽질맨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부터가 삽질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읽어놓고 해도 되는 것들인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서 진짜 자신감만 가지고 퇴사하고 해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서 여기까지 살아 돌아온 동행입니다. 그러면 퇴사할 때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퇴사를 했을 것 같은데 퇴사 네. 동기가 뭐 어떤 이유로 또 퇴사를 하셨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간략하게는 회사 다니면서 뭐 재테크하거나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되다 보니까 약간 기고만장함이 있었고 퇴사를 해도 내가 이런 수익적이나 산술적 구조로 한 뭐 2, 3년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이제 모든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초심자 같은 분들은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내가 맛을 보면 단순히 곱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막 부푼 꿈을 막 꾸죠. 맞아요. 그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을 꿉니다. 근데 현실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경우에 또 해당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면 그때 퇴사하시면서 가졌던 목표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목표도 사실 성급했는데 너도 나도 뭐 다 유튜브 월 처음 본다 뭐 이러니까 전 또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본사에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밖에서 출입하는 어떤 차량들이나 이런 걸 보면 회사원들이 타고 오는 차량과 은행의 PB라고 하는 그 VIP들이 타고 온 차량은 다른데 우리의 부장님과 이런 다른 위에 어른분들이 이제 하는 생활이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잘 됐을 때 극단의 값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차가 별로였다? 차가 별로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수준은 거기서 더 큰 걸 원하는데 이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욕심이 좀 더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월급 수준으로 벌었던 그 정도의 이제 규모보다는 네. 조금 더 위를 꿈꿨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지금은 그렇게 꿈 안 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의 매출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월달 매출이 어떻게 되죠? 3월에는 한 2천 정도 매출이 났던 것 같고 그럼 그때는 순이익이 얼마나 됐죠? 한 10% 정도 200만 원 정도. 네, 그때 그때 다 떼면 그러면 그때 주력으로 했던 사업이 어떤 종류죠? 사업은 뭐 리셀 쪽이랑 브랜드 리셀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4월 달은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됐죠? 4월은 그 다음 달? 4월은 600입니다. 600. 네. 갑자기 떨어졌네요?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강의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또 다른 곳에 판로를 모색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등록하던 거나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주던 동생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성과가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도 지치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이별과 함께 이제 다른 곳에 또 몰두를 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레버리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레버리지를 시도를 했었던 거죠. 리셀로 했던 시스템을 좀 자동화를 돌리기 위해서 지인을 불러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맞아요. 생각만큼의 수준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네.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되니까. 그쵸. 근데 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순이익 1,000만 원도 넘게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도 결국에는 뭐 대량 등록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때 리셀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이제 대표님한테 계속, 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매속 말하면 특이하다고, 진짜 넌 특이한 놈이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건전한 사업 구조는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계속 뭔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월 순수익 1,000만 원도 넘겼었고 그때 네. 전화 와서 되게 기뻤었고 맞아요. 본인도 막 들떠가지고 전화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어쨌든 그 뒤로는 이제 지속성이 저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럼 5월 달에 매출이 어떻게 됐어요? 5월엔 7,300 정도 나왔어요. 7,300. 네. 오. 그 지난 그 전달에는 600. 순이익 제로에 600만 원인데 네. 10배 이상을 뛰었어요. 네네. 오.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한 30% 이상 되니까 얼추 이것저것 다 빼고 광고비 빼고 하면 한 2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부가세, 그 다음에 광고비, 뭐, 네, 기타 그런 등등 건 다 다 빼고 나서 수익으로 2천만 원 네. 정도 하셨구나. 그 다음에 6월달, 지난달에 매출은 네. 어떻게 돼요? 6월은 한 6천 정도 했고, 조금 떨어졌네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영업 일수로 치면 사실은 늘 올라간 수치인데,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들과 이런 걸로 한 6월 중에 한 일주일 정도는 못 팔았거든요. 일주일을 버렸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온라인은 모든 상품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경쟁사들의 공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막 신고를 막 받은 거죠. 그때 받았던 신고들이 어떤 게 있었죠? 뭐 이렇게 인증 절차에 너가 따르지 않았다는 신고도 있고, 그리고 허위 가장 광고도 있었고, 허위 가상 광고 제일 많죠. 썸네일 뭐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신고 들어오고, 첫 번째 신고 들어왔을 때가 사실 그러니까 6월 3일 정도에 들어왔는데 6월 1일, 2일 날 거의 1,000만 원씩 팔았거든요. 3일 날도 오전에 주문이 한 200 정도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제 상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금요일 낮 시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나고 있는 매출에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화만 나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음날 토요일이고 다음날 일요일이잖아요. 처리를 네. 못 해주죠, 플랫폼에서. 그래서 월요일 오후인가? 네, 그렇게 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해도 뭐 한 3일 갔으니까 잘 파는 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좀 약간 그때 동력이 한 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쟁사를 신고할 때는 연휴를 감안해서 신고합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연휴를 설날 노리고 전,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한 번 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석 때는 할 겁니다.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순이익은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니까. 광고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면 한 30% 정도에서 28% 30% 정도 보시면 1,800만 원? 네. 이 정도의 순이익을 받으셨네요. 수익 구조가 굉장히 괜찮네요. 네. 배운 게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어깨도 좀 피고. 네. 그러겠네요. 아직 피기에는 앞에 삽질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삽질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금까지 삽질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첫 번째 삽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뭐 표현은 삽질이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삽질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뭐 처음엔 당연히 대표님 만나러 왔을 때 그게 이제 퇴사하고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제주도에서 보내고 막 이렇게 퇴직금 다 쓰고 이제 퇴직하고 여유자금 생겼을 때 난 좀 쉬어야 돼. 같이 가족들이랑 진짜 꿈도 꾸지 못할 생활들을 보내고 아직도 저희 첫째가 그때 5살 때인가 6살 때 갔는데 아직도 그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두 달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의 어떤 추억들이나 가족들이랑의 추억 뭐 이런 걸 되게 돈독하게 잘 쌓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삽질이 시작되었는데 무언가 잘 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 제일 처음이 이제 대표님이
그때가 21년도 한 11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서씨를 이용한 대량 등록, 그다음에 네. 강의에서 수동을 가르쳤지만 수동은 손을 안 댔고, 그죠? 됐죠. 됐는데. 아, 됐나요? 근데 그 제가 할 수 있는 캐파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강의가 저한테 도움이 안 된 게 아니고 제가 그 강의를 흡수해서 모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캐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니까 사실 그때 뭐 제품 막 찾아오라고 하면 진짜 엄청 열심히 찾아가지고 세상에 없는 맥반석 고기불판을 찾아오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캠핑용품 이제 도매처를 뚫어서 한 상품을 한 2,000개 정도 리스트를 받아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꿋꿋하게 해나갈 나의 자신감과 방향성만 맞았다면 그냥 하면 되는.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업로드를 2,000개의 상품을 가져온 다음에 업로드를 안 해요.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제가 그 캐파가 부족했던 거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제 철학적인 사상, 그릇이 네. 안 돼 있는 거죠. 그릇이 안 담기니까,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같이 저희 여기 사무실에 있던 친구들이 프로그램의 유행을 엄청나게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제 그때 해외 구매된 상품도 뭐 여러 마켓에 쉽게 뿌릴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요즘은 리셀이라는 걸로 돈을 다 너도 나도 벌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때 정말 핫했죠, 리셀이. 네, 그렇죠. 뭐 3시간 강의했는데 500만 원 주고 가서 듣고 막 찾아갔다고 서울 가고 이력서 쓰고 막 이래서 갔으니까. 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 더망고를 이용해서 제가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리셀은 이런 장르도 있지만 생계가 급하니 잠깐 이걸 배우고 원래 본질은 해외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중국을 이용하다 보면 가품 이슈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다 정품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슈가, 이 가품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확대해서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처음부터 리셀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가장 쉬운,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자극적이고. 약간 그 캡사이신 같은 그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매출 자랑을 하고 강의를 오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리셀, 남의 상품을 끌어다가 판매를 하고 그 매출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 매출을 가지고 자기 레퍼런스를 얘기하고 몇 천만 원 매출이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그때 성행을 했었죠. 그때 맞아요. 정말 핫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네. 결국 돈을 번 거죠. 돈을 보고 따라간 거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의를 유명한 유명한 그분. 네, 실명을 또 얘기하면 또 되게 그러니까. 삭지라는 단어에 오해를 네네. 좀 살 수 있으니까 강의비는 500만 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강의도 이제 수동 네. 강의인가요? 그죠? 수동 강의를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배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배운 다음에 이제 뭔가 터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가져온 아이템이 네, 쌀이죠. 네, 농부가 되어보고자. 아니 그 비싼 강의를 듣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고민이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배운 기술도 있고 네. 보는 눈도 있는데 가져온 아이템이 쌀인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쌀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쌀이라는 가격은 딱 이 포지셔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미썰부터 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틀을 벗어나서 프리미엄을 만들 수가 거의 힘든 네,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네, 결국에 그 삽도 제가 퍼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더라. 그래도 그때 수동에 대해서는 제일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요. 상세 페이지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다른 기술들도 써보고, 네. 뭐 광고도 분석해보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많이 공부했던 맞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태까지 전부 다 성과가 별로였다, 그죠? 네. 네, 그렇죠. 공부만 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월백반 하도 힘드니까 너 다시 들어와서 기초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월백 부업반 이제 선발대를 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중간에 이제 몸이 아파서 중도 하차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성공을 한다면 이 커리큘럼이 맞구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중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중도에 하차하셨고 나머지 4분인데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터치골드님, 그 다음에 복분자님, 그리고 우리 태영쌤 맞아요. 거의 이제 억대에 근접하고 네. 있죠. 태영쌤이 억대를 넘었고 그 다음에 동행님 네. 지금 7차만 넘고 네. 그래서 이 선발대 분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컸는데 그게 한 가지만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자기 가지고 있던 기본 지식하고 아우러져서 되는데 어쨌든 이 안에 들어서 선발대를 해라 네. 불렀죠. 배워라 처음부터. 근데 중간에 또 다른 마음 먹고 또 살짝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러 갔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네,